프레젠테이션 앞서서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PE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통상 이제 기관 전문형 사모펀드 또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로 보통 불리고 있는데, 요 시작의 출발점은 이제 98년 그때 외환 위기 때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 당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뭐 론스타, 칼라일, 뉴브리지 캐피탈 등이 이제 들어와서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를 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 이제 그런 걸 보고 국내에도 충분한 그 자본이 있는데 이런 길을 열어주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간접자산 투자 운용업법을 해서 이제 국내 LP들이 국내 펀드 결성할 수 있고 국내 운용사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담당했던 증권제도 과장님이 지금 최 부총리십니다. 실무 책임자였는데 그만큼 세월이 흘렀죠. 그래서 이제 국내 PE 출범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감독 당국의 가이던스와 많은 LP들의 관심과 애정과 참여로 이제 한 60조 시장까지 커져 왔고 많은 운용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H&Q 코리아는 그때 98년도에 해외 펀드에 이제 한국 지사를 출발을 해서 2004년도, 5년도에 그때 저희가 스핀오프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이제 올해가 26년 차인데 저는 23년째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이제 시장이 커왔는데, 오늘 이 주제가 이제 거버넌스에 관련된 건데, 사실은 그 보통 이제 PE 투자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형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예 이제 경영권을 다 인수해서 바이오 투자가 있고, 그건 당연히 거버넌스를 책임지는 입장에 최대 주주 입장에 놓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 해외와 달리 이런 최대 주주의 협력 내지는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influential minority investment, 그러니까 소수 영향력이 있는 소수 지분 투자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2005년도부터나 과거 98년도부터는 바이오 투자도 했었고 이런 영향력 소수 지분 투자도 해왔고, 대부분 많은 운영사들이 두 개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모펀드 투자는 태생적으로 행동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행동주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영향이 있는 지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행동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특별히 행동주의를 위해서 얘기한다기보다 그냥 저희가 어떻게 해온지를 얘기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행동주의를 저희는 이제 캐피털 액티비즘, 자본 행동주의라고 표현했는데, 경영참여 사모펀드는 직접 자본을 투입해서 지배구조 및 거버넌스 개선 등 적극적인 주주 및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자본 행동주의 투자 집행을 한다. 앞서 이제 강 대표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이제 요새 많이 얘기하는 행동주의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표에 나와 있듯이 일단은 투자 기간이 비교적 더 길입니다. 짧게는 2,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보통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경영 참여에 대한 참여율이 더 큽니다.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부터 아까 말씀드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분율이나 또는 주주관계를 통한 여러 가지 권리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본 행동주의 투자, 저희 PE 투자의 경우에는 그런 상장, 비상장, 또 보유 지분 또는 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 가치 증대 일환으로 타주를 대지 않고 직접 자본을 투자해서 그런 거버넌스 개선을 주도하는 자본 행동주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어디 칼럼에서도 제가 봤는데, 사실 행동주의는 추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 가치 증진입니다. 그다음에 기업 가치가 증진이 돼야 그로부터 그거를 주주들에게 그 증진된 가치를 환원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value creation 부분이 있고 기업 가치 창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 환원, 보통 value distraction 또는 기업 가치 회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저희 프라이빗 에퀴티 투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기업 가치 증진을 해야
나중에 궁극적으로 저희가 LPD 자금들을 회수할 적에 거기에 따른 수익률을 내면서 그런 주주환원, 저희도 주주니까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아무래도 앞단위 기업가치 증진을 위해서 매진을 하다가 결국 이제 주주 환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버넌스는 이런 기업가치 증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아까 강 대표님도 먹튀 얘기했지만 저희들도 먹튀라고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럼 실질적으로 기업가치 증진을 할 게 뭐가 있느냐? 보통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가장 이제 간단한 게 어떤 재무 구조 조정을 통한 단기적인 기업가치 증진.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라 경영진들이 대리로 하든 기존의 최대주주가 경영을 하든 그 경영진이 제대로 투명하게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에서 매진할 수 있게 동기부여 내지 견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사회 제대로 하기입니다. 솔직히 이사회만 제대로 운영을 해도 기업의 모습이 확 바뀌는 것을 지난 한 20년 동안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거버넌스가 결국은 자본행동주에 직접 자금이 투여되는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그 국내의 그 행동주의 투자 현황을 보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상대적으로 어떤 그 ROE나 그 다음에 주요 국가별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많은 3, 4년 동안 성장을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많이 기업가치 증진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주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주의 투자 현황들이 나왔고, 최근에 22년 기준 월적에는 저희가 전체 경제 규모나 그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행동주의에 대한 그런 글로벌 캠페인 수가 상당히 순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주주의 가치에 대한 것들에 그것을 이제 반영하는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의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써 있지만은 저희 같은 뭐 캐피털 액트, 자본행동주의나 일반적 행동주의 표방하는 데는 이게 이제 뭐 컨설팅사에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보통 크게 6가지인데, 일단 가장 요새 많이 이제 언론에 등장한 건 뭐 적극적인 배당을 해라, 자사주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재무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경영 계획이나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임직원 보상 체계를 예를 들어 최대 주주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성과 평가 제도의 도입.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 회사의 자회사 매각이나 사업부 매각 또는 M&A에 관련된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그 거버넌스,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지고 회사의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 다 동전의 양면이고 다 연결돼 있고 그 구별해서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 점선을 해놓은 거는 특히 프라이빗 에퀴티 투자하는 운용사들은 당연히 앞에 것들도 하지만은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자본도 투여하고 영향력 있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보통 하는 것들이 이제 바이아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최대 주주하고 협력 관계를 투자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주 간 계약서입니다. 그 주주 간 계약에는 여기 나오는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최대 주주의, 저도 그 아까 말씀하신 오너란 단어를 싫어합니다. 최대 주주, 일대 주주가 많은 표현인데 특히 상장사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를 견제도 할 수 있고 또 회사의 기업 가치를 위해서 최대 주주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협의 및 합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 또 견제를 쓴 여러 가지 거부권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PE 펌이나 그런 영향력 있는 소수 지분 투자할 적에는 주주 간 계약 내용들이 표준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 대상 회사에 따라서 굉장히 요새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투자가 결렬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그런 것도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보통 그러면은 발을 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거버넌스에 많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또는 사전적으로 이 회사의 기업 가치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나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많은 계획들이 보통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트렌드를 보면요, 행동주의가 이제 지금은 당장 어떤 재무적 목적 비중, 즉 어떤 배당이라든지 자사주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특히 이제 거버넌스 참여를 많이 요청을 하다가 점점 이제는 포트폴리오 재정이나 직접적으로 회사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요구 사항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이사에 대한 적극 참여나 거버넌스가 같이 따라줘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도 행동주의가 그런 지금 좀 제가 과도기라고 표현했는데, 많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거버넌스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면 이런 더 적극적으로 회사의 기업 가치 증진을 위한 모양새로 이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사회만 제대로 해도 바뀐다고 그랬는데, 지금 많은 상장사들이 이제 소위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걸 느낍니다.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다 최대주주들이 자기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지만은, 다 마음속으로는 최근에는 모 사모펀드가 아예 적대적 공개 미수까지 하는 그런 사례도 나올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많은 최대 주주분들하고 의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변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런 거버넌스 위주의 행동주의가 정착이 되면 보다 본격적인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많이 되면서 진정으로 이제 밸류업이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그 거버넌스와 회사의 여러 가지 어떤 구조를 통해서 밸류업한 사례가 있는데, 이미 이건 회수가 끝난 사례인데 뭐 다 아실 수 있지만 실명은 거론을 안 하고요. 대상 회사는 이제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10대 제약회사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때문에 창업자 패밀리, 즉 최대주주의 지분이 좀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경쟁 제약사가 시장에서 많이 매집을 하면서 적대적인 M&A에 놓여 있었는데, SOS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들여다봤죠. 근데 봤더니 상당히 그 동안에 최대주가 지배 구조가 취약하다 보니까 회사를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못해서 저희들이 협의 그리고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지분을 저희가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자금을 투입을 해서 회사의 기업 가치를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정한 계약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 이사회도 적극 참여를 하고 뒷단에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구성 및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걸 했고,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 투입해서, 제가 이제 제약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것은 저희들이 펀드가 즉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LP들도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6가지 행동주의 전략 중에 제가 빨간 박스로 점선으로 해왔던 그런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나 거버넌스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먼저 이사회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당연히 뭐 어떤 PE나 다 들어가면은 이사회에 참여를 합니다. 사회이사가 됐든 비상금 이사가 됐든. 근데 그 당시에 봤더니 메인 제약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들도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상장돼 있는 제약사의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리고 이거는 최대 주주와 협의와 또는 협력 관계라고 그랬는데, 최대 주주도 사실 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 윈윈을 추구를 해야지 일방 통행은 어렵기 때문에,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늘 불안했던 경영권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싶어 했고, 아까 이제 지주사의 폐해도 우리 강 대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최대 주주의 니즈를 부합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매출과 가장 이익이 나는 그 제약사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저희가 지주사하고 분할 신설을 해서 나머지 자회사를 넣으면서, 그래서 주주들이 양쪽에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많이 밸류가 당장 나올 수 있는 분할 신설 회사, 앞으로 미래에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자회사들이 있는 지주사 나눠서 했습니다. 그 양사의 이사회에 참여했고, 사회이사도 저희가 추천해서 양사에 우리가 2명의 보시트를 들어가고 했습니다.
지금 소회 보면 그때 이사회를 할 적에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사이사분들 오셔서 얘기해서 굉장히 경영진들이 진단을 빼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괜히 쟤네들 저기 불러들여가지고 너무 우리 많이 간섭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들었는데 결국은 제가 그렇게 설득을 했죠. 이게 궁극적으로는 결국 최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좀 어렵더라도 저희 뜻을 좀 잘 유념해서 따라주세요라고 해서 잘 성공적으로 이사회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문의 전문 이사회 중심 경영체 구축을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실시했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나가서는 저희가 제일 기업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 분할 신설 회사의 CEO에 대해서도 임명권을 받아서 저희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해서 적임자를 넣어서 상당히 회사를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저기 나온 내용대로 비핵심 자산들 매각을 하고 자회를 통해서 신규 파이프라인을 조정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주간 계약이나 이사회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회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으로 관여해서 상당히 회사 모양새를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니까 물론 이렇다고 이게 상장사니까 그럼 주가가 막 뛰었는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내재적 가치는 올라갔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결과를 내고 잘 회수를 해서 마무리를 했던 투자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떤 행동주의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맥킨지에서 조사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행동주의 펀드와 최대주주의 여러 가지 그런 뭐 갈등이라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의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적에 지배주주가 그냥 최대주주가 이기는 경우와 행동주의 의견이 다 100% 관철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투자자가 협력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더 창출한 사례가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사 케이스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투자를 집행한 다음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물론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하다가 딜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의기투합이 돼서 결국 이것이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방향이 이게 맞다고 합의가 되면은 그렇게 의기투합을 해서 최대 주주와 같이 투자자하고 윈윈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소액 주주들도 결국 베네핏을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충분히 행동주의를 통해서도 협력 관계로 기업 가치를 증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에퀴티는 행동주의에 있어서 직접 자본에 대한 힘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주주간 계약이 됐든 지분율이 됐든 그런 걸 통해서 바이어 경우는 당연한 거지만 이런 지배주주 내지 최대주주와의 협력을 통해서 결국 기업 가치를 증진시키고 결국은 저희들을 포함한 나머지 주주도 주주 환원을 하고 그게 궁극적인 최대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충분히 역할을 해오고 있고 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도 조금 억울하다고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억울함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래서 아까 초미에 말씀드렸지만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행동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행동주의라고 나눠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저는 마음이 불편한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해서 결과를 이루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앞쪽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농협중앙회에서 투자금융국장을 맡고 있는 조건영이라고 합니다. 또 이민철 대표님 또 귀한 시간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요. 좀 간단한 거지만 좀 그냥 깊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강성구 대표님 말씀에는 말이 잘 통하는 경우, 최대주주와 말이 잘 통하는 경우에
재미가 없다라는 그 약간 농담식의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임 대표님께서는 최대주와 협력이 잘 돼야 성과가 좋다라고 말씀하셔서 두 분이 딱 이게 보니까 대치가 되는 결론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경험치의 산물인 건가, 뭐 그거에 대한 간단한 말씀 한번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요. 두 번째 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LP 입장에서 출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저희 국내 PE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바이아웃 전략을 쓰는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뭐 필연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건데, 굳이 행동주의 펀드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부류가 있는 것처럼 해서 굉장한 이슈가 사실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인 PE들은 이제 비상장 위주의 아무래도 조금 미드나 스몰 사이즈들 위주를 많이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관 투자자들 위주의 사모 펀드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해관계자들이 적고, 이것은 대중들의 인지도가 낮은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가 될 만한 일들 없이 음지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사실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칼이라든가 오스템이라든가 이렇게 굵직하게 대중들의 인지도가 높은 이런 딜들의 이제 행동주의, 말하자면 바이아웃 펀드들이 하는 전통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이제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관계들이 치열하게 얽매이다 보니까 그게 이슈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고 굳이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의 차이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질문 두 개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강 대표님 그 말씀하실 적에 저도 속으로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굳이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협력 관계는 결과물입니다. 처음에 아까 이제 협의 또는 협상이라고 말씀드려서 어떤 때는 딜이 깨질 때도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이제 협의를 하다가 말이 안 통하고 그러면은 물론 저희들이 뭐 적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특히 저희 이제 에이전교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지난 한 17년, 18년 동안에 많은 최대주주와 협력 관계를 도출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조용히 연락 오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좀 같이 이걸 해볼 수 있겠느냐 연락도 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협력이란 거는 그 결과물이고, 아마 강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물까지 도출을 했을 때는 아마 얘기가 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직접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결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맥락은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은 맞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비상장사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강연할 때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의 프라이빗이 돈을 결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퍼블릭 컴퍼니보다 프라이빗 컴퍼니를 선호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많은 국내 활약하는 PE들 보면 실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상장사들도 투자를 하고 또는 경영권 인수해서 공개 매수를 해서 상자 폐지를 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상장사에 영향력 있는 소수 지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행동주의의 테마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우리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장사에 영향의 소수 지분 투자를 해도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창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업 가치 밸류업들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구체화하고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영향력 있는 지분과 그다음에 장기간 투자를 하고 무엇보다도 주주간 계약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갈등 구조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니까, 야 주주간 계약 좀 가져와 봐. 그거부터 검토합니다. 양쪽이 그래요. 항상 갈등들을 보면 결국 다큐멘테이션에 얼만큼 담아있냐가 결국 관건이 되는데, 그 이제 갈등이 깊어졌을 때 얘기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현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서 질문하시게 이때 패널 때 안 하시고요. 네. 네. 저는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이창환 대표라고 합니다. 그냥 질문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아까 질문 주신 그 LP 분께서 말씀 주신 게 있어서, 이게 제가 PE도 오래 하고 KKR에서 8년 일하고 이제 행동주의 펀드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는 차이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다른 분들 도움 되실 것 같아서,
그 PE는 보면 그 이제 의미 있는 지분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 거버넌스 개선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주주 간 계약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추구하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행동주의 펀드나 뭐 PE나 사실 저는 스킬셋이나 다 똑같다고 보는데 그럼 왜 굳이 힘들게 장에서 사가지고 행동주의를 그렇게 굳이 힘들게 노이즈를 일으켜가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냐?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PE 방식으로 회사에 투자해서 회사 바꾸려면 돈 다 주고 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에비타 뭐 10배에서 15배 이렇게 돈 다 주고 사서 그 주주 간 계약을 얻는 그 대가로 그 돈을 다 주고 사야 된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 주식이 에비타 2배, 3배에 거래됩니다. 그래서 싸게 사서 고생하면서 올릴 거냐? 아니면 돈 다 주고 사서 수익률을 조금 확실하게 먹을 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근데 큰 틀에서 결은 같다고 봅니다. 그냥 이제 어떤 방식의 이제 그냥 그 차이인데 그냥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H&Q 코리아 이뮤철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